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시간 본격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장원 본부장님 그리고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대단하시네. 김정근 본부장님 너무 멋있다. 예쁘시다. 어때요? 너무 변신 좀 했는데 너무 좋은데? 괜찮아요? 네. 요새 반도체가 좋아가지고 제가 좀 여장을 좀 해봤어요. 약간 여도운 앵커 비슷하죠? 잘 먹으셨는데요. 완전 본부장님. 닮았죠? 모니터링 하시는구나. 돈 받았어요. 돈좀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앉아있는 자세도 되게 네, 비슷하죠. 맞아요. 살짝 고개가 옆으로 45로 돌아갔어야 돼요. 오늘은 모자 그래서 일부러 안 썼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죠. 아, 어쩐 일이세요? 입술이 또 없네요 오늘. 어. 지나가다가 예, 우리 김창현 본부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아, 요새 형님 찾는 얘기들이 네. 많네요. 여도은 형이다. 그래요. 이렇게. 반가워요, 여러분. 네. 들어오라고 잠깐 들어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본부장님 오시면 오실 때까지 잠깐 네, 계세요. 잠깐 언제 자리 오실지 몰라가지고. 주무시고 어디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은데. 연락이 아직 안 됐어요? 네. 자, 오늘 뭐 시장이 좋으니까 이렇게 장난도 칠 수 있는 건데. 진짜. 어. 아 립스틱 안 발랐어요 지금. 이제 되게 아파 보이네 또. 아, 그 여도은 앵커가 또 아침에 그 다른 방송에서 브리핑을 오. 와 분석과 브리핑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게 다 빨간 펜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거기서 하는 빨간 거예요. 펜. 빨간 펜에서. 엄청. 네. 뭐야 오늘 시청 패스 이분은 누굽니까?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입니다. 오셨으니까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어, 한번 시장 한번 알아볼까요? 브리핑 해주고 가세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잘 봤죠 눈으로. 눈으로 눈으로 보고. 비슷한데. 오늘 아침에 하이닉스 막 떨어지고 할 때 젓가락도 하셨죠? 그럼요. 저는 그 딱 보고 아 이거 뻥카다. 어. 진짜 어떻게 하셨어요? 알죠? 어떻게 감. 소식? 진짜? 감. 뻥카다? 바이오도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밀었어요. 어. 저는 어제 테슬라 올라가는 거 보고 LNF 우리 도은 앵커님 가지고 올려주려고 한번 샀어요. 여정녀. 그래요? 여자의 적은 사셨다고요? 여자. 사셨어요? LNF를? 올려드리려고. 저는 이제 24층에서 24층. 계속 탑승을 해 있다가 내렸어요. 저는 이제 내리셨어요? 내린 지 한참 됐는데 제가 진짜요? 제대로 공시는 안 해드렸는데 14만 4천 원인데 24만 원에 샀어요? 저는 30만 원부터 계속 샀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제가 타고 있으니까 이게 못 가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이렇게 흔쾌히 와. 기부를 했습니다 시장에. 굉장히 롱으로 보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요? 네, 언제요? 긴 기간 동안. 1년 갖고 있었어요. 예, 우리 그 1년이나 됐어요. 오늘 오셨어요. 오실 본부장님. 겁니다. 네, 제가 우리 LNF 진짜 응원합니다. 벌써 1년이 저랑 별반 됐구나. 다르지 않네요. 카카오. 카카오보단 낫지. 놀라셨어. 이거 시트콤 뭐야. 아니에요? 네네. 네. 같이 해야 돼, 보고? 네. 우리 오늘 화이팅 여러분. 나 안 나오네. 네. 화이팅 하세요. 네, 화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여도은 가세요. 앵커님. 아이고. 참 진짜 친절하셔. 지나가다가 또 이제 들어오시고. 아이, 무료로 네. 이렇게 또. 여도은 앵커님 또 아침에 다른 방송에서 하는 거 잘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늦으셨는데 엄청 천천히 여유 있게 아니 오시네요. 갑자기 누가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 이 앞에서 나 지금 미팅 들어야 되는데 방송 들어야 되는데 건강보다 방송인데 지금 아이고, 전화를 밀다니. 끊을 수가 없어갖고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누구전화인데요? 아니 더워. 누구 전화인데 끊을 수가 없습니까? 사모님이면 인정. 사모님 아니에요. 어. 삼성전자. 예? 어떻게 알았어요? 오. 농담에 넘어갑시다. 빨리 해. 하고 있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네. 35분 지나갔고요. 오늘 뭐 시장이 연중 또다시 최고점을 갈아치우면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장난도 좀 쳐봤고 유쾌하게 좀 시작을 했는데 지금 코스피가 0.8% 오프닝 때 저희가 0.6에서 1% 내외로 오르면 오케이. 네. 그 정도면은 괜찮다. 장중에 조금 흔들리다가 역시나 이제 2시 기점으로 아유 클로징날 할 때다 하면서 또 다시 욕먹겠다 올라가자. 엉금엉금 기어 올라와서 2818포인트 지금 마감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코스닥도 0.6% 상승 840 정도에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차관 본부장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제일 중요한 건 선물이죠, 선물. 선물. 외국인 선물이 이게 저의 그 스토리들 혜택을 했지 아니고 그러니까 선물이 빠져나가면서 이제 응축을 하고 있다, 좀 힘을 모으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들을 좀 드렸었는데 오늘은 저는 좀 되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2조를 넘지 못했었거든요. 드디어 그 2조를 뚫었습니다. 뚫었나요? 얼마예요?
2조 4천억 누적. 와. 4천. 오늘 순매수만 1조 9,500억. 우와. 좋다, 진짜. 이러면 새로운 지평이 열릴 수 있어요. 새로운 지평 열립니다. 네. 요게 내일 삼성전자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미리 알아채기라고 봐도 될까요, 하창원 본부장님? 그렇죠. 성과급 뉴스도 나왔어요. 성과급? 성과급. 네, 그러면 이제 파업도 일단락 될까요? 파업은 저는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써도 돼요. 파업 내일 신경 아니야. 썼으면 현대기아는 이미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성과급에 대한 기사가 1시간 전인가 나왔거든요. 약간 미리 사인을 주는 것이 아닌가. 약간 좀 설레발을 쳐보면 그래서 성과급 얘기가 모처럼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선물이 뚫어주고 있고 오늘 기간에도 땡겨줬죠. 이제 모처럼 같이 좀 당겨오는 흐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1조 샀어요, 1조. 그럼요. 1조 거의 1조 가까이 샀습니다. 와. 그래서 이렇게 모처럼 역시나 반도체가 움직이면서 탁 시동을 걸어줬고 엔비디아 또 반등 나오면서 네. 21선 위에 올라왔고 그런 것들이 좀 해서 희망의 흐름으로 약간 돌려보면 이거는 고가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 1, 2주만 빨리 네. 됐으면 우리 머리 깎는 거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니죠. 명앵커 자리 비었을 때 우리 우리 로로버 시청자분들과 약속했잖아요. 로로버 2주까지 약속했거든요. 말도 안 돼. 무슨 당사자가 없는데 어떻게 로로버가 아이, 됩니까? 맞죠. 여러분들 한번 올려주세요. 진짜. 동의서 구두로 받았잖아요. 구두요? 네, 전화 통화하는 거 기억 안 나? 무슨 제가 상주인데 전화를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로로버 네. 2주? 이건 아닌 것 2주. 같은데. 근데 일단 성과급도 18. 받았으면은 제가 내일 실적 한 9조 예상했잖아요. 거기까지도 한번 그쵸.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좀 실적을 높여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명앵커 없을 때 그 얘기 했었잖아요. 뭐요? 한번 명앵커가 다음 주 정도면 좀 약간 겁먹을 정도의 지수까지는 한번 가볼 법도 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없을 때. 딱 요 정도면은 사실 좀 겁먹을 때 안 됐어요. 한 1, 2%, 1.5% 올라가면 이제 딱 2,850인데. 이래서 사람과 주식은 타이밍입니다. 기가 막히다 또 7월 명언이 전에, 이렇게 또 7월 전에 딱 갔으면 얼마나 제가 겁먹고 또 설레면서 네. 쫄리면서 이렇게 했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이미 벌써 배가 떠나버렸는데 뭐 어쩔 수가 없죠. 역시. 슬프네요. 알겠습니다. 김장훈 본부장님 코멘트도 네. 들어볼까요? 아니 뭐 잘 됐어요. 얼마나 끝났죠? 얼마나 끝났지? 2,800. 2,818. 18. 7포인트 남았네. 내 목표했던 거. 이번 주말에 보고 올릴지 말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일 일단 삼성전 잘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 확인해 봅시다. 진짜 앞자리가 구조가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관의 1조 순매수 중에서 가장 많이 산 게 이제 삼성전자. 네. 그러니까 2,100억 샀고요. 그리고 외국인도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산 건 삼성전자. 3,000억 샀어요. 요거는 미리 프리뷰라고 봐도 그렇죠. 됩니까? 네, 그럼요. 대충 분위기는 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진짜? 근데 예전 생각해보면 실적이 잘 나오면 막 차익 실현이 그러니까 미리 뚝뚝 올랐으니까 나왔잖아요. 내일은 웬만큼 잘 안 나오면 차익실 나올 수 있다고 아까 아침에도 얘기했는데 그런 거죠. 8조 5천 나왔다. 8조 5천? 8조 6천 5백? 그럼 아마 이익실현 나올 것 같아요. 8조 5천, 8조 6,500 정도 나오면 이익 실현 나오고. 9조 2천억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9조 2천억? 성과급 얘기 보니까 아니야. 8조 5천억은 아닌 것 같아요. 거봐. 구조. 사랑과 주식과 배팅 다 타이밍이라니까. 네, 딱 그때 타이밍, 저도 구조 타이밍이고 불렀어야죠. 항상 바뀐다는 게 철칙이에요. 사랑도 바뀝니까? 사랑? 사랑. 사랑? 그거 몰라. 러브.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네. 여러분도. 부장님 사랑 하시고. 옛날에 했잖아. 아니 지금도 사모님 계신데 서운해하시죠. 그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개념이 없어져요. 그래요. 동반자의 개념. 하세요, 사랑? 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렇죠. 저도. 땡땡땡 윤상빈님 땡땡땡 해주셨고요. 우리 배우막 형님도 땡땡땡, 제노님, 유자님도 땡땡땡, 레드자 형님 깡깡깡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권종근님도 땡땡땡, 김보경님도 땡땡땡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막판에 수급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오늘 또 위클리 옵션 만기잖아요. 목요일이니까. 네, 목요일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선물은 조금 더 올랐어. 1조 8천 900. 1조 9천억? 요 정도? 네. 너무 코스피가 1.1% 올라서 2,824에서 다 왔네?
2825였는데 네. 2825 오. 말씀하셨는데 다 왔고. 다 왔네. 그러니까 이거 하루 만에 이렇게 올린다니까. 삼성전자가 가면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안 가도 소용없어. 상관없어. 삼성전자가 3%, 3.4% 올라서 아까 장중에 말한 삼성전자 1%, 하이닉스 삼성전자 1% 내렸으면 이렇게 못 가지. 삼성전자 근데 빠지죠. 여기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네. 칼칼칼 대단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산송장, 삼성전자 맞아. 삼성전자. 아니 삼성짱. 진짜 삼성 짱인 게 뭔 줄 알아요? 네. 아, 오늘 뭔가요?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이 1위가 삼성전자 2,100억, 그 다음에 삼성증권, 그 다음에 삼성생명, 삼성생명. 오, 그 다음에 삼성을. 삼성전기. 이렇게 와우. 진짜 삼성 짱 됐어. 삼성 진짜 짱. 삼성짱. 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코멘트 시황 쭉 들으면서 보노님도 시황. 네. 결국 요거를 기관은 1조 넘게 샀어요. 1조 1,000억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네. 현물에서는 기관이 1조 1,000억,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2조 가까이 이렇게 사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요 강력한 수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요, 보노님? 일단은 그 요 몇 개월 사이 동안 좀 힘을 응축하고 있다. 그리고 선물이 빠지는데 지수가 지켜주는 거에 대한 좀 중요성을 좀 언급을 드려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엔비디아까지 약진이 나와 버리니까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오늘 새벽에부터 막 이렇게 적어놓긴 했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선물이 오늘 굉장히 좀 많이 매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오늘은 터져야 되는 날이어야 된다고 제가 오프닝 벨 때도 바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개장하자마자. 그래서 그런 좀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야간 선물에서부터 이제 사실 오늘 좀 급등은 예상이 됐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평균치가 1.8에서 2 정도의 현물 선물 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게 5점대로 굉장히 차이가 컸거든요. 그러면 그 갭을 줄인다라는 부분에서 선물과 현물, 그러니까 선물은 올라갔으니까 이 현물이 쫓아온다고 치면은 0.7에서 8은 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밴드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간이 사실 조금 요즘 궁뎅이가 무거워가지고 이것들 좀 안 쫓아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금토에서 다 이렇게 따라와 주면서 수급을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제가 제일 조금 기대가 된 거는 작년부터 2조를 잘 못 넘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2조를 확실히 뚫었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거래일에 삼성전자가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오면서 만약에 선물이 조금 더 붙어주면은 2,900도 금방 갑니다. 2,900도 지금은 노려볼만 3,000은 모르겠어요. 근데 2,900까지도 이 정도 수급에 이제 이게 제가 지수가 별로 안 좋을 때도 네. 선물이 2조를 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뚫려버리면 수급적인 부분에선 새로운 밴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누적 순매수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관점이고, 그러면은 사실 선물이 한 2조에서 3조만 더 사도 2880대 90대까지 가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뚫렸기 때문에 이전에는 선물이 누적으로 5조 6조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면 지금에서 누적 순매수량이 4조 정도 상방에 열릴 수 있다라는 건데, 그런 패턴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2,910에서 20까지도 가능하긴 합니다. 수급이 풀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뭐 선물이 하루 만에 빠지고 또 이제 눌리면 당연히 지수는 눌리니까.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서 언급을 드리는 거니까 무조건 간다라는 얘기 아니라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 8조 5천억 6천억 요 정도가 나오면은 조금 차익 차익 실현이 실현이 나올 나올 수도 있고, 그거 잠깐 쉬었다가 가는 거지 뭐. 쉬었다가 그리고 2,600 다지고 2,700 다지고 이제 2,800 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맞아요. 긍정적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와 준다고 한다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뭐 갑자기 또 해외에서 막 무슨 이상한 얘기 나와가지고 막 같이 빼버리고 막 급락하고 막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뭐 저번에 예전 기억이 안 났어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85,000원 되고 하이닉스가 26만 원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두 개가 동시에 올라가면은 2,980이 나온다고. 2,980 두 개가 근데 동시에 오늘 올라가네. 봤지만 삼성전자 올라가는데 하이닉스가 같이 못 가잖아요. 빠졌죠. 어쩔 수 없다기 좀 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되는 패턴이잖아요. 이런 패턴이 되면은 한 2,900 정도. 2,900, 2,930. 다른 거 안 가도 그렇게 돼요. 그게 2,900이 눈에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렇죠? 예. 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쏠림이 또 나올 것 같아요.
쏠림이 또 나올 것 같다. 좀 쏠림이 나올 것 같아. 그게 걱정이죠. 왜냐면 오르는 개수가 네. 오늘은 좋았죠. 전반적으로 잘 올랐으니까. 오늘도 사실 오른 아, 개수 그래요? 치면 반반인가? 그게 반반. 그리고 근데 성공자가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들 되게 다 다 골고루 올랐죠. 올랐어요. 그러니까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차이가 없었는데 이게 만약에 내일까지 가면은 코스닥이 얼마나 힘을 붙여서 따라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반도체 소부장은 따라올 것 같은데 그 다른 섹터들 있잖아요. 다른 섹터들이 힘에 버거울 수도 있어서 2,900은 가는데 또 이제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어서 그게 약간 걱정이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채팅창에도 체감 지수에 그렇게 대한 안 이야기들 되지. 많이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오늘 뭐 가는 애들 중에서도 무거운 애들이 좀 크게 올라줘서 지수가 이렇게 좀 맞아요. 올라간 거고 네. 좀 짜잘한 종목들 그리고 비중이 다른데 많이 있으신 분들은 오이 왜 자꾸 지수 얘기하고 좋다고 얘기하지? 나는 맞아. 그냥 똔똔인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꽤 있어서 그럴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올라가는 흐름에서 종목 배치를 진짜 잘해야 되는 더 예민하고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겠습니다. 3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보노님 시황 쭉 들어보죠 이제. 네,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수 같은 경우는 2,824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1.11%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량도 12조 8천억이 나왔고요. 조금 더 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거래대금은 조금은 전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선물과 기간 매수가 이렇게 터졌는데 이러면 한 14조 15조도 좀 나올 뻔했는데 이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일을 좀 기대한다라는 관점에서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0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거래대금이 9조 수준으로 다시 좀 회복이 됐죠. 우리 6조, 7조 왔다 갔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역시나 형이 가니까 아우도 좀 쫓아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486 종목 상승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수 단으로 봤을 때 시장이 좋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괴리가 크지 않잖아요. 이거는 여전히 가는 산업군들이 주도해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지만 계속적으로 이 얘기는 정말 몇 달 동안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도 이 주력 산업군들 두더지 잡기 게임 안에 없으면 분명 소외가 될 거고 오히려 지수는 2600선일 때도 2400의 그런 기분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얘기 똑같이 드려서 2800이지만 여전히 2400선에서의 그런 움직임처럼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시장 자체가 수급으로 움직이고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고 특히나 그 트리거를 외국인 선물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도 668 종목 상승, 하락 종목수 880 종목으로 코스닥도 오늘 지수는 상승했지만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순매도량이 500억 원 이상 이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코스닥에서는 거래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 활발하진 않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나 특정 종목군들은 강하게 움직였지만 나머지는 지금 다 샹하고 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이거 좀 중요시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메가리와 모멘텀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같이 가야지 또 코스닥에서 뭐가 가거나 말거나 하는데 그렇죠. 예. 바이오 꿈틀거리는 거 빼고 그리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들 막 10% 넘게 간 거 빼고는 사실은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2차 전지 쪽도 조금 빠졌죠. 예. 시총이 30-40%를 차지하는 반도체하고 반도체 소부장제가 그렇게 가는 게 있으면 이 정도 가면 된 거지.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가는 게 있는데 고맙지. 이게 마이너스 싸우실 0.7% 거예요? 갖고 있지. 이 정도 가면 되고 형. 몇분 싸우실 이 정도 가면 됐다는. 아니 내가 평론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짜증을? 아니 내가 옆에서 거둔 건데 그럼 제가 아닌데요? 이래요? 아니 그 정도 갔으면 됐대요. 그 정도 됐어요. 이 정도. 2차 전지 이틀 동안 많이 갔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가려고. 근데 저는 2차 전지가 더 가야 된다고 그 생각해요. 나무 얘기예요. 여기 나무 얘기. 가야 된다는 거, 가야 된다는 장에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그쵸. 갈 수 있냐면서는 테슬라가 간 게 2차 전지 전기차가 엄청 팔려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지. 그쵸. 다른 요인이 더 크다는 걸 알면서 가야 되는데 못 갔다고 해도 안 갈 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한계라고. 우리가 테슬라 같은 전기차 업체가 딱 하나 있으면은 그래서 대신에 현대차가 있긴 하지만은 자동차 오늘 버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일단 거기까지예요. 일단. 근데 결국은 갈 겁니다. 그래서 2,900원 향해서 결국은 갈 거예요. 근데 이거 동참을 잘 하셔야지. 본인 오케이. 거 안 가면 버리고 빨리. 아하. 알겠습니다. 이게 내일까지 봐야 알겠지만 네. 사실 조금
색깔이 어제까지만 해도 만약에 3전 실적 여기서 꼬꾸라지면 계속 매갈이 없이 개별적으로 진짜 뜬금포 없는 약간 바닥에 있는 애들 게임 뭐 2차 전지 그쵸, 그쵸. 뭐 이런 애들이 튀는 그런 장이 되겠구나. 내 비중이 많지 않은 것들. 그쵸.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선물 들어오고 수급 들어온 거 보니까 이전에 우리가 상반기에 경험했던 장이랑 좀 비슷하게 다시 갈 수도 있습니까? 상반 갈 수 있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게 수급이라는 게 사실 상단을 뚫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대금도 보시면 거래대금이 예전에 코스닥이 한번 시장을 주도할 때 15조, 16조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치는 약간 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나와야지만 조금 이렇게 돌파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양시장 합해서 21조 수준이면은 굉장히 강할 때 21조, 22조, 23조 정말 막 그 꼭질 땐 25조, 26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뭐 일단 선물에서의 이거 뚫은 부분들에서는 좀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삼성전자 현물로도 좀 분석을 많이 해드리긴 했었거든요. 근데 현물의 수급이 그 지난 6월 이제 13일 갭 상승이 나온 이래로 삼성전자에서는 거의 빠진 적이 없어요. 수급이 외국인 현물 수급이 그 얘기는 즉슨 제가 어제도 그 얘기 드렸잖아요. 그 외국인은 뭔가 삼성전자 지금 확신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 아니면 단기간에 이렇게 3조씩 못 태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매수를 했다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카드를 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애초에 롱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전자를 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적으로는 사실 저는 좀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케이, 내일 뚜껑 열어보고 그때 다시 얘기하죠. 참고로 네.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우리가 네. 내기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가지고 맞추는 사람, 제일 가까운 사람 한 사람 빼고 세 사람이 아이스크림 돌리기. 지금 봤을 때는 윈투만 제외될 것 같네. 아니 8, 9 나올 거예요. 8.9. 9 넘을 것 같아요. 9는 못 넣어. 상해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9 넘는 거. 9. 8.9. 8.9, 9, 8.65, 8.5. 보노님은 100% 당첨. 잘못한 것 같아요. 당첨. 우리 둘은 까리까리.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섹터로 넘어가 보면 섹터로 넘어가 보면요. 네. 네. 잠깐만요. 지금 파일이 잠깐 안 켜져가지고. 네. 버퍼링이 걸렸구나. 네, 버퍼링이 걸렸어요. 오늘 이게 반도체에서는 어디 갔지? 10몇 프로, 20% 오른 게 꽤 있어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이오 테크닉스가 생각보다. 15%, 네. 오로스가 오르륵 하면서 20%. 오로스. 네. 이게 많이 올랐는데, 네. 근데 사실은 걔네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올랐다 분위기. 제가 아까 삼성전자 그 같은 서플라이 체인. 근데 걔네들은 주가가 많이 빠졌어. 오늘 15% 20% 올라도 네. 위에서 내려간 거 따지면은 충분치 않다고 느끼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아직 갖고 계신 분은. 그러니까 본격적인 건 내일부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준비되셨습니다. 됐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섹터 가보죠. 네, 섹터는 반도체가 2번 나옵니다. 일단 반도체 쪽에서 삼성전자, 뭐 PSK, 솔브레인 이런 쪽 이제 오늘 유리기판, OLED 뭐 이런 쪽 소재 쪽까지도 좀 전반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쪽이 일단 좋았고요. 그다음 증권주, 금융주 뭐 이제 증권주도 빠질 수 없다 이 밸류업에서 그런 부분에서 증권주들이 거의 플러스 퍼센티지도 비슷하게 뭐 땡땡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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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증권 이렇게 막 나왔더라고요. 그랬고 이제 조선주 약하지만 조금의 이런 상승 흐름들이 또 나타났고요. 뭐 HLB 그룹주들은 오늘도 좀 달려줬습니다. 네.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오늘 뭐 ABL 바이오, 옵투스 제약, 대웅제약 이런 종목군도 여전히 좀 좋았고요. 그다음에 소켓 쪽에서 뭐 TSE랑 TFE가 오늘 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또 비철금속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부분에서 뭐 이제 대부분 알루미늄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구리라든지 뭐 이런 연관된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반도체, 증권, 조선금융, HLB, 제약바이오, 소켓, 비철금속. 유리기판, OLED. 오늘 자동차는 어땠어요? 자동차 나쁘지 않았어요. 자동차는 올랐습니다. 현대차 0.5%, 기아 1.5%. 네. 양호하네요, 진짜. 양호하죠. 네. 삼성 물산도 2.5%, SDI도 2%. 네. 와, 삼성그룹주가 오늘 그냥 다 뿜어내. 생명, 맞아요. SDI, 물산, 증권, 전기, 전자. 대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네, 하락 산업군은요. 좀 비슷합니다. 반도체 쪽에서는 HBM 쪽, 뭐 전반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음식료, 화장품, 변압기, 게임주가 빠졌는데 화장품에서
아이패밀리S였나요? 그 종목은 또 많이 올랐어요. 아이패밀리S.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는 올랐는데 나머지 좀 대다수가 빠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장품은 변압기 쪽도 오늘 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주도 넥슨 게임즈 이런 거는 게임 기대감으로 올랐고 네. 데브랑 카카오 게임즈 이런 것도 빠졌어요. 그래서 게임도 약간 안에서 희비 교차가 있었고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종목군들은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익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가 굉장히 강한 종목군들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반등이 있었다 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품, 변압기, 게임주, 식음료, 반도체, 기타.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차피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얘기는 이따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네. 같으니까 그거는 넘어가도록 하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반도체 얘기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빨리 하고 퇴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 장중 특징주를 좀 보시면요. 파이넴텍이 이제 Z 플립 출시가 임박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점유율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주가 많이 눌려 있으니까 뭐 단기적으로 좀 리포트발 뭐 이런 영향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미사이언스 아침부터 경영권 분쟁 재점화 이슈로 좀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리포트 MLCC 관련된 부분에서도 뭐 좀 좋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오셈도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리포트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는 없음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튼 내년부터는 좀 본격적인 밸류에 대한 리레이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뭐 ABL 바이오도 이제 IR 이후에 계속적인 이벤트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 전거래일부터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오늘은 레거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레거시 관련돼서 이제 생산이 좀 증가를 하는 부분에서의 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건 이따가 뭐 본부장님이 전방위적으로 잘 설명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일단 오늘 CJENM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근데 얼마나 빠졌어요? 많이 빠져 10% 넘게 빠졌어요. 그래요. 그거는 별로 많이 올라가지도 않은데. 근데 네. 실적 개선 리포트에도 하락인 거예요. 네, 목표 주가가 11만 원짜리로 12% 빠졌네. 많이 빠졌네. 네, 목표 주가가 오늘 나왔거든요. 오늘 리포트가 나왔는데 11만 원짜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빠졌기 왜 때문에 그랬을까? 뭐 그런 것들은 조금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아직까지는 이유는 못 찾았습니다. 팔아 넘기려는 리포트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 치고는 목표 주가가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게 지금 6만 9천 빠졌는데 11만 원이면 꽤 높은데. 네, 꽤 높게 해서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그 부분 좀 집중할 시간이 없어서 네. 그리고 넥슨 게임즈 신작 흥행 소식에 좀 강했다라는 부분들 또 두산 테스나 뭐 이런 공장 신설 소식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특징주 그게 안 보이네요. 어떤 거요? 그 오늘 한 12% 오른 옵투스 제약이라고. 옵투스 여기 옵투스 제약? 여기 옵투스 제약 옵투스요? 어디 있어요? 여기 상승 여기 아 저기 있네. 옵투스 제약. 에헤이 와. 또 이게 옵투스 루테인 구미 OL핏. 와 이게 오늘 옵투스야? 이놈 이거 아주 맛있게 생겼다 이놈 이거. 에? 한 박스 원래 18,000원인데 네. 얼마 해줄까? 불러봐. 15,000원. 아이 그러려면 내가 왜 퍼? 13,000원. 13,000원 안 되지. 12,000원. 와우. 그리고 두 박스 사면 하나 더 줄게. 진짜요? 근데 되게 큰데 이렇게 2 플러스 1. 그리고 와. 배송비는 어떡할래? 무료로 해주셔야죠. 배송비 우리가 낼게요. 와. 3%가 됩니다. OL핏 루테인 구미 링크 하나 올려주시면 PD님이 올려주시면 잘 안 팔린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많이 나 사주시면 정보 감사합니다. 앵커야. 그거 얘기해 주셔야죠. 뭐요? 이거 너무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많이 안 돼요. 먹으면 안 돼. 제가 아까 세 개 아침에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눈이 너무 밝아져요? 아니 이상한 오늘 눈은 많이 밝아졌는데 레이저 혹시 깜짝이긴 레이저 한다. 나는데. 혹시 저 오늘 막 얼굴이 막 누렁이처럼 막 누래지지 않고 누렁 번호. 약간 누렁이었어. 좀 누렁 누렁 이게 많이 먹으면 얼굴이 조금 변한다, 누래진대요. 색깔이. 아, 진짜요? 근데 맛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정신없이 막 5개 막 6개 먹었거든요. 페이네. 그럼 그러면서 기운이 스피릿이 올라갔어. 근데 그래서 그런지 기운이 지금 나지. 굉장히 시야가 맑아요. 안경 알이 없는데 안경을 쓴 것 같은 그런 기분이랄까? 연은아님이 시력을 얻고 얼굴색을 잃었습니다. 실질적인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눈 보이는 게 중요하죠. 실기네.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혹시나 저기 슈퍼챗을 써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이거 사셔요. 하나만 이거 그냥 사시면. 구매하시는 게 예. 그냥 뭐 그렇지. 12,000원이면 얼마 아니지. 예. 젤리처럼. 근데 진짜 맛있어요. 예, 맛있어요. 그래서 애기들이 좋아하고 하루에 3개씩 먹어보면 됩니다. 아이들 먹어도 괜찮아요. 오케이 끝. 됐어요. 자 이제 넘어가죠. 뉴스 갈까요? 네, 뉴스로 가보면요. 네. 일단 원자재 가격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사실 막 엄청나게 큰 폭으로 움직인 건 아닌데, 좀 우리가 그 최근에 이제 기사 뉴스를 뜯어왔을 때,
하나는 구리 ETF 가격 다시 반등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전력기기 좀 너무 올랐나 약간 이런 식으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LME에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슈가 좀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 중국에서 PMI 지수가 좀 떨어져서 네. 수요가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또 이제 미국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고용도 좀 냉각이고 서비스업도 약간 좀 이러니까 그러면 충분히 수요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좀 상쇄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사실 초반에는 네. 삼성전자나 이런 거 빵 튀기고 나서부터는 좀 이렇게 변화가 별로 없을 때는 시장이 또 테마성이 있는 쪽이 또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이쪽으로 갈 뻔했구나. 네, 그래서 뭐 잠깐 이제 잘 살아있니 이렇게 한번 보고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역시 대장은 대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약진이 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군들이 대거 움직이고,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일단 덩치 크게 움직이면은 선물과 이런 수급적인 부분이 좀 따라오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괜찮았고, 오늘 반도체 관련된 기사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오늘 전방위적으로 이제 전공정 관련된 부분들 또 레거시 관련된 부분들이 좋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좀 약진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오늘 또 달리는 거 기사 다르게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제는 모든 그룹주가 다 올랐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HLB랑 뭐 이제 한 두어 개만 오르고 나머지 또 급락 나온 거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는 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또 변동성이 나왔다라는 거는 나머지 쪽에서도 조금 물음표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남 신약 미 FDA 승인 기대 네. HLB 그룹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다 반도체 관련된 게 너무 많이 움직여가지고 네. 예, 제가 따로 기사는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뭐 본부장님이 아주 열일을 해주셔야 되는, 그래서 제가 그림은 또 멋있는 거 네. 들고 왔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 뭐 네. 시장에 특별한 뭐 이런저런 뉴스가 있다기보다 그냥 물량으로 그냥 수급이 쫙 맞아. 끌어올린 그런 시장이어서 네. 딱히 특별한 뉴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외국인들이 내일 실적을 앞두고 오늘 또 위클리 옵션 만기 또 부분에서 쫙 끌어올렸다는 거.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본다면 보노님 그림부터. 네, 저는 이걸로 했습니다. 진격하는 시장 해가지고 와. 말이야 말? 말. 오. 기마대입니다. 기마. 기마대. 반지의 제왕에서 1, 2, 3 기억나시는 거? 로히렘. 로히렘. 두구두. 그림 멋있다. 예, 그런 느낌으로. 아주 잘했어요. 예. 오. 빨간색 이렇게. 저 동양인인가요? 서양인인가요? 동양입니다. 동양이지. 동양인. 예, 딱 우리나라니까. 봤을 때. 예. 좀 생긴 게 약간 서양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동양인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동양인처럼 보여요. 오. 근데 원래 기마는 그치 아니, 저렇게 왜 무대기로 내가 하면 중국. 왜 물어봤냐면 사학겜인지 아. 동학겜인지 음. 몰라서. 무리하셨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네. 물량 공세를 해가지고 이렇게 뚫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강한 힘으로 이렇게 슉 밀고 네, 들어가는. 맞아. 약간 여기서 근데 고구려 병기 같다. 고구려 이렇게. 고구려. 아. 그런데 나도 그 느낌 받았거든. 그렇네. 아. 와, 오케이. 젖소 탔으면 더 재밌었겠다는. 그렇네. 그게 그림이 너무 기괴해가지고 제가 그게 안 이상할 것 같아. 해봤어요. 한번 해보긴 했어요. 저쪽 기괴한 건 큰다고? 재밌는데. 기괴한 거? 젖소 돌격대. 아이, 이상할 것 같아. 아니 그 이상한 야리꾸리랑 이상한 만들어내 안 돼. 젖소 거 보고 야리꾸리 한다는 생각. 뒤에 뭐 이상한 거 붙이면 아니, 이상 막 자꾸 야리꾸리 팔이 하잖아. 막 6개씩 달려있고 막 이래가지고. 무슨 얘기? 안 돼, 안 돼. 어? 황소. 빨리 뭐, 넘어가야겠다. 오케이. 넘어가야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김하병 앞으로 돌격하니까 내일도 이제 돌격하고 다음 주까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장이 됐다. 네, 왜냐면은 미국장이 지금 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삼성전자 모멘텀으로만 딱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네. 정말 삼성전자가 초만 안 치면 엔비디아가 이미 깔아놨잖아요. 올라서 딱 자리를 깔아놨어요. 그럼 이제 삼성전자만 딱 받아주면 확실하게 이 약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앞에 해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삼성전자 실적이 해자가 될 수 있지만 어. 충분히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 말들이 속도가 붙어 있어서 맞아, 맞아. 쉽게 멈출 것 같잖아요. 그럼요. 밑에 다. 보시면 아주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이 흙먼지가 딱 휘날리는 게 뭔가 샥 갈 것 같은. 흙먼지는 안 좋은데 눈 딱 가리면 이제 아 그래도 말이 위에 있으니까 네. 시야가 가리진 않아요. 아하. 딱 오케이. 멋있게.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젖소 부대 이게 야시꾸리하다는 거예요? 젖소 네, 부대? 그렇죠. 젖소 부대가 야리꾸리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줬어 내가 뭐. 저한테 묻지 말아줘. 35 얘는 잘 모르고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35세 딱 끊어. 근데 이게 신나게 얘기하는 게 이런 시점인데 또 침울하게 뭐 시장 너무 흥분하지 않고 바라보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래요. 우리는 일일비하는 방송. 그렇지. 우리 원래 그랬잖아. 일일비 하자고. 이거는 있어요. 확실히 아까 여기에 그러니까 김장현 본부장이 오늘 한마디 가기 전에 네네. 짧게만 요거 코멘트 해주세요. 이놈의 나라님 채팅입니다. 네, 이놈의 나라. 매일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데 대다수가 밑바닥을 기어댕기고 포트가 파란색이다.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수만 보고 자꾸 장 좋다 이런 건 좀 불편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수 오르는 거는 마켓 퍼폼이잖아요. 시장 수익률. 근데 그거보다 내가 수익률이 안 좋으면 지금 내가 포트가 어떤 거 밸런싱이 좀 잘못됐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사실은 이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 이 시장이라는 게 성격이 있어요. 지수가 오를 때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도 같이 흐뭇하게 굉장히 미소를 짓고 있는데 지금 걸렸다 약간 이런 모습으로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분명 집중하는 산업군들이 이게 한두 달이 아니죠. 6, 7달 정도의 이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던 시장이고 사실상 뭐 지나고 나서 너 쉽게 말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종목을 압축해야 된다라는 것들 가는 산업군들만 계속 갈 거니까 분명 소외가 될 거다라는 것들을 네. 말씀드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 대한 이 지수보다도 아웃퍼폼이 안 되는 산업군들을 갖고 있을 때는 사실상 포트를 잘못 짠 게 맞아요. 이유야 어떻게 됐던 간에 그거는 좀 명백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고민을 하셔야죠. 뭐 지금이라도 내가 포트에 대한 변경을 할 건지 아니면은 요번 랠리는 내가 확실하게 버리고 다음을 좀 준비를 해보겠다.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장이 올랐는데 종목수가 떨어져도 시장이 올랐으면 시장은 어쨌든 오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하락 종목수가 많으니까 시장이 안 좋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사실은 이런 말씀을 냉정하게 드려도 매도와 매수는 또 기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죠. 종목을 알아도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저것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 된다. 네. 시장 수익률을 못 미친다 싶으면 차라리 그냥 지수 ETF를 사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그 시사점은 있다는 거죠.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아까 채팅이 있어가지고 한번 읽어봤고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오늘의 한마디는 그림 해주세요. 그림. 아 그림 안 가져왔어요. 그림 없어요? 네, 그림 그러면 이제 글. 2,900을 목표로 할 때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오, 지금은 아니에요? 2,900을 할지 목표를 할지 말을지는 내일 보고 내일 보고. 그다음에 그거 이제 다 보고 주말에 알겠습니다. 고민해서 그러면 오늘의 한마디는 뭘까요? 오늘 한마디는 예, 그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거 아니다. 또 많이 흥분했으니까 조금 기계적으로 반대. 두 개 생각했는데 하나는 너무 안 좋아서 네. 요거로 좋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보여주시죠. 와, 진짜 좋은 얘기다. 와. 이거는 뭐 읽고 해석하는데 이상 없죠? 어. 읽어주시고 해석해 주세요. 네, when we stop worrying, 우리가 걱정하는 걸 멈출 때, market starts worrying, 시장은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흥분할 때 네. 시장은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걱정을 사서 하라는 건 아닌데 걱정할 거리 있는지는 항상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게. 아기가 와서 그럼 우리가 소리를 너무 신나할 때 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뭐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시장이 막 걱정할 때 있잖아요. 그 걱정은 넘어가는 수가 또 많아요. 제가 딴 데서도 오늘 아까 PT를 어디서 하고 왔는데 AI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AI 피크론이 계속 오래 들어와서 3개월, 6개월째 되고 있거든요. AI 피크론. 걱정만 해. 데이터가 걱정만 해. 다 사라진다. 그런 경고가 별로 안 나오기 시작할 때 그때 오히려 걱정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걱정이 현실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이 걱정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내가 봤을 때는 좀 더 탄력이 남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짧게 내렸습니다. 그러면 네. 그거 한번 설문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설문?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올 것 같다 혹은 안 나올 것 같다. 그 기준을 들어야지. 우리가 9조를 줄 것이냐, 8조 7,500을 줄 것이냐. 지금 다르지. 그 증권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준이 8.2에서 8.5 요 정도. 아 그렇게 하면 너무나 다 계산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1, 2, 3, 4로 해서. 아, 근데 우리 거 사실 찍으라고? 그런 의견이 있어요. 실적을 맞추더라도 주가는 다르니까. 어쨌든 실적 발표 날은 삼조는 떨어진다. 그래서 잘 나오든 못 나오든 크게 상관은 없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럼 그걸로 하죠. 삼성전자가 실적이 잘 나와도 떨어진다 1, 안 떨어진다 이거 2. 궁금하다. 그것도 잘 나온다는 기준을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한 얼마나 9조 정도 우리 얘기하면- 중간에서 8.75 아니면 9 어떻게 할까? 아니 왜냐 이게 왜 궁금하냐면은 네. 그 사람들이 컨센서스. 지금 생각보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 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많다라고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이 채팅창의 맞아요. 온도를 네. 보면은 그치. 그러면 오히려 더 좋게 갈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역발상으로. 이걸 한번 해보는 진짜 심리를 거는, 알아보겠다. 심리를 한번 투자자들이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합시다. 있는지 8.8 나왔어. 근데 그거 나왔을 때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8.8 정도면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8.8이면 일단 실적이 잘 참고로 나왔을 때 우리 국내 주가가 하우스에서는 박진으로 8.8 올라가는 이상 부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쵸, 네, 맞아요. 골만삭스는 하나만 9.0을 했어요. 네. 그냥 내일 오른다 떨어진다로 했어요. 8.0. 뭐 잘 나온다 못 나온다는 다 각자의 기준이 있는 그쵸. 거고 뭐 8.0. 오른다 떨어진다 이렇게 설문을 붙여봤습니다. 오른다가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오른다가 압도적이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오른 긍정, 거를 긍정, 바라니까. 바라시겠죠. 오늘 봐요. 그 소부장제 반도체, 삼성전자 서플라이 체인은 죄다 올랐잖아요. 그동안 너무나 억눌렸기 때문에 오늘도 아마 콸콸콸도 그거 같은데 네.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심정이 있죠. 올라갔으면 하는 심정.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실 때는 바램 말고 오케이.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예측을 한번 해주시면 예측을 해주셔야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김장현 본부장님 네. 오늘 저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 네네. 그거 관련돼서 코멘트를 짧게는 해주셔야 될 것 네, 같은데. 그게 이제 아침에 나왔던 기사가 첫 번째 나온 게 뭐 별로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데서 기사가 난 거잖아요. 맞죠? 뉴인가 뭔가. 근데 그리고 나서 반박이 나왔죠. 이거 아니다. 우리 콜 테스트 그러니까 통과됐다고 한 적 없다라고 삼성이 반발했다고 기사에 나왔잖아요. 맞죠? 네. 거기까지 맞는데 그 다음에 또 증권가에서 나온 얘기가 이게 콜은 된 건 아니지만은 내부적으로 자신 있다는 표현을 한 거다. RPA라는 게 PRA라는 게 나왔다고 합니다. PRA. 네. 그 기사에 나온 게 PRA거든요. 이제 혀 굴린다고 또 뭐라고 기분 나쁘시면 할 수 없는데 네. PRA 그 뭐라 그래? P 어떻게 할 수가 없어. PRA P가 뭐야? Preparation? Production. Production.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잘 모르세요. Readiness. Readiness 준비. 준비가 됐다는 상품 거지. 준비. Approval. 승인. 뭐라 승인. 네, 그래서- 상품 준비 승인이네. 네, 이게 자기는 자체적으로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내부 기준을 충족했다. 그래서 양산을 해도 좋다는 내부적인 승인이 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낫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들어 놓고 콜도 못 받고 할 거를 만들었느냐? 만들어 놓고 콜만 되면 결국은 되기만 하면 파는 거냐? 이런 또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간 문제네 라고 생각했을 사람들도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실적만 갖고 올라갔느냐? 이것도 포함됐느냐? 제가 정확히 그거를 구분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심리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콜 하다가 또 빠꾸됐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거의 가려고 내부적 다 준비 다 됐다 이런 얘기가 기사가 그거를 콜로 된 거다 이렇게 해석해서 첫 번째 나온 게 거다. 그러니까 콜 테스트가 100은 아니더라도 네. 어쨌든 그 근처에 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들. 근데 진짜 저기 뉴데일리에 있는 무슨 생각으로 그거를 단독으로 그렇게 딱 냈을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진짜. 사실은 그게 웬만한 깡이나 삼성의 그런 협력이나 이런 게 슬 없으면 근데 삼성이 사실 그치 힘들 것 같은데. 그때 누가 줬겠지. 얘기했는데 PRA 이거 뭐가 어떤 얘기하는지 뭐 알아듣고 대충 알아듣고 됐다 이렇게 했겠죠. 뭐 틀리더라도 삼성이 뭐라고 고소하겠어요 그거 갖고. 그렇죠. 언론사 이야기니까. 고소자 떼이랬다고 하는 로이타 그거 갖고 고소하는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한번 가고 하는 거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인사이트 주실 거 뭐 있을까요? 글쎄 테슬라 이거 좋은 기분 좋은데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아침에 했던 거 우리 테슬라 목표 주가 나온 거 해 말을 테슬라 목표 주가? 아침에 했었죠. 미래 했었지니까. 그러니까 저희 오프닝 벨을 네네 했었잖아요. 오픈에서 했었죠. 하지 말까? 어떻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 사실 궁금하긴 한데 그래요? 왜냐면 그럼 둘 다 올라오는 느낌이라서. 테슬라.
할까 말까?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없지. 300달러, 1조 달러. 넘어가. 좀 왜 물어봤어? 듣고 싶대요. 아, 듣고 싶대요? 네. 그럼 간단해. 예, 간단해. 예. 7월, 오늘 미래에셋증권에서 테슬라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네. 307달러, 240달러 올라왔죠? 307달러가 되면은 시가총액이 요 밑에 1조 달러가 됩니다. 지금 아마 7천 몇백억 달러일 겁니다. 네. 없어야 될 게 있는 거죠. 1조 달러의 근거는 2030년 전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올해 예상이 1,000억 불 안 돼서 마진 12%거든요. 네. 요게 7년 뒤에 5배 오르고 마진은 2배 이상 오른다. 이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1조 달러 한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좋죠. 두 번째, 1조 달러의 구성이 전기차가 22%. 지금 만드는 거. 연간 180만 이름 만드는 거고요. 에너지가 10%. 이번 분기에 에너지가 엄청 기여했다는 ESS, 네. 그거 10%. 그리고 60%가 1조에 60%, 6천억 달러의 가치가 자율주행. 자율주행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리포트를 보시면은 좀 장기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자율주행에 대해서 상당히 믿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자율주행이 얼마냐? 우리 옆에 자율주행 하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아직 없어요. 자율주행이 올해 한 3% 채용. 이게 7년 뒤에 옆에 있는 친구 둘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 차를 쓴다. 라는 가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을 때린 겁니다. 이 리포트 한번 보시고요. 동감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 분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이건 네. 좀 먼 얘기인데 좀 앞당긴 거 아니야 싶으면은 그때는 또 순수하게 다시 전기차나 에너지 분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분기 프리뷰를 했는데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좋게 보시더라고요. 2분기의 영업이익률이 무려 11.5%를 예상했습니다. 지난분기에 5.5%였어요. 그러니까 마진율이 모든 더블이에요. 작년 2, 4분기 때 7.5%때문에 2분기 실적하고 8월 8일 날 그 로보택시 그 로보택시. 모멘텀까지 본다면 아까 우리 본인도 마찬가지인데 당분간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걸 코멘트를 하시면서 장기적으로는 1조 달러 자율주행을 기준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습니다. 오케이. 리포트가 국내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트는 로보택시 내용 알아요? 8월 8일? 로보택시 근데 아직 정확하게 뭘 한다라고 알려지지가 않은 것까지만 알아요. 뭐 이거를 보여준다는 건지 그러니까 아니면 뭘 해준다는 건지. 계획은 뭐 프로토타입 비슷하게 그런 이렇게 거 보여주겠지. 이미지 뭐 나오긴 했는데 어쨌든 내가 안 쓰는 시간에 차를 안 쓰는 시간에 지가 알아서 돌고 온다는 거야. 택시처럼. 서비스하고 그럼 민트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1시간 있잖아. 내 그러면 내 차가 내 차가 지금 대전 갔다 오는 거야. 택시로. 오. 갔다가 돈 받으면 퇴근할 치워하고. 때 딱 되면은 거기 그대로 가 있지. 근데 차는 이제 헐떡거리고 있는 거지. 거기 갔다 온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내가 차를 사는 비용도 줄어들고 네. 그리고 돈도 벌 수 있고 와. 그 버는 거에 자율주행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으니까 테슬라가 거기서 몇 퍼센트 가져가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엊그젠가 네. 그 자동 소독 시스템 그것도 이제 특허를 받았나 신청을 했다 그랬나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뭘 소독해요? 차를 나 없을 때 지가 돌잖아. 그럼 다른 사람이 탈 거 아니야. 그럼 더러워지잖아. 그러니까 그걸 자동으로 소독할 수 있는 기술도 뭐 특허 신청을 했다나. 와. 어쨌든 그런 디테일하다. 끝내줍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채택률이 전반적으로. 그런 자율주행차 로보택시 포함해서가 7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년 뒤에 이분들이 파는 로보 이런 것은 2대 중에 한 대가 이렇게 이용된다 이거죠. 자율주행으로 이용된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솔깃한데 솔깃해요. 네, 제 차를 그렇게 운행을 네. 해준다면 너무 솔깃한데 내가 그 차를 탈 수 있을까? 라는 입장에서 내가 그 차를 생각한다면 오너 할 수 있을까? 아니요 택시 승객으로 승객으로서 무서워서? 아무도 없는데 그걸 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선 또 다른 지금은 생각이 들어요. 그 생각이 지배적이죠. 지배적이죠 지금은. 네. 근데 이제 2030년까지 둘 중 하나는 자율주행을 소프트웨어를 쓰고 있다는 그 얘기가 그게 내가 동의한다는 게 아니고 이분이 그렇게 예측을 해서 근거로 1조 달러 가져온 거예요. 채팅창에서는 그게 오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네. 사실은 저 자율주행의 그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거라서 완전. 한 번에 딱 티핑 포인트가 기하급수라는 게 이제 조이스틱이죠. 이렇게 눌렀다가 이렇게 튀는 그렇죠. 거죠. 아. 근데 기하급수. 언제서 튈지 2004년, 24년, 25년, 26년 그만 있다가 27년 확 28년, 29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장기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부터 250달러부터는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건 믿고 간다 그러면은 비록 이제 본전됐는데 연초 대비해서 이제 본전된 거거든. 안 판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 판단의 근거인데
어쨌든 미국에서 나온 리포트는 제가 못 보니까 그거는 여전히 셀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골고루 보시기 바랍니다. 강남에서 8월 달부터 무인 택시래. 자율주행 택시 운행하죠? 그때 말씀. 맞아요. 버스 네. 한다 택시 맞아. 그러니까. 그때 한번 타보신다고요? 제일 먼저 타본다고 했잖아요. 술 타본다고? 먹고 나서 집에 갈 때. 기억 안 술 나? 먹고 나서 세이프가 살아 돌아오는 거 지금 보고 테스트 해야지. 나는 머리도 걸고 목숨도 걸고 나는 뭐 아니, 근데- 너덜너덜 내 인생을 근데 뭐가 내 야 머리는- 정통 앵커야. 내가 이렇게 루테인 갖고 장사리가 무서워 보여? 아유 좋은 아니 그게 아니라 이야기를. 아니 그거 뭐지 머리는 저희가 했는데 택시는 본인이 신나가지고 그래요? 제가 먼저 한번 맞아 해보고 본인이 있어요. 스스로 자원했어. 스스로 지원. 그래요? 스스로 지원했어.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꼭 타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기사님은 계신 거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맞아요 알기로. 기사님 네, 있다고 그 쿠키런 하고 계신 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서 오세요. 그런 단계지 지금. 나중에 그것도 없어지겠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뉴스 아니죠? 뭐 인사이트. 다음 인사이트. 인사이트 테슬라 얘기했고 그 다음에요. 근데 여기 하나증권에서 나온 아침에 그건데 이게 이거죠. 테슬라가 ESS 에너지건 자율주행이건 믿건 안 믿던 간에 뭐 전기차도 뭐 최악을 지나갔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올라가고 섞어서 올라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나라의 2차 전지도 전반적으로 다 같이 끌고 가는 그런 추가적인 상승 동력일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것도 이분도 원래 조금 보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감안해서 봐야 되는데 이분은 그렇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6월 달에 미국의 순수 전기차 판매가 YOY-6%고 침투율이 7.3%인데 테슬라 모델도 아직은 그래 마이너스 5% 아니냐. 이게 플러스로 돼가지고 하더라도 아까 이 친구 300불, 1조 달러 부른 친구도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 근데 그것도 좋은 거야. 사실 1분기, 2분기 안 좋았으니까 3, 4분기, 4, 4분기는 YY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는 되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ESS 설치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거 중심이기 때문에 한국 배터리 기업의 예전처럼 제가 살을 붙이면 그 같은 규모의 영향력이 있어서 그렇게 상승 능력하다고는 보기에는 좀 약하다라고 이 친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됐습니다. 없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내일은 오른다가 73%, 떨어진다가 26% 이렇게 또 집계가 됐네요. 실투함이네요. 3대 7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퀄테스트 기사가 나온 게 조금 의도적이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뇌피셜로 하기는 그럴 해요. 수도 왜냐면 있겠죠. 네, 맞아요. 내일 실적 나오고 나서 또 주가가 뭐 떨어지거나 그러면 결국은 다른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네. 거봐 퀄테스트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그러네. 우리 거의 다 왔어. 어. 라는 측면에서 실적이 내일 혹시나 기대치에 못 미치더라도 네, 네. 그래도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 떨어지는. 좋은 추리예요. 왜냐면 너무 뜬금없이 한 곳에서만 근데 갑자기 나오니까.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저 투표가 약간은 좀 틀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수급을 보면은 개인이 1조 2천억 팔았잖아요 삼성전자. 외국인이 그 외국인과 기관이 기관이 합해서 사고. 1조 2천억 정도 샀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내일 만약에 진짜 넘버가 가능성이 구조가 있다. 아니더라도 8조 8천억 나오면 그때 파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있겠죠. 사는 사람도 네. 있는데 그러면 약한데 타다가 결국 사실 것 같아. 결국은 사실 것 같아. 아까 그 얘기 그거 한 것이 약간 이게 RPA, PRA 이것이 머릿속에 하나 있어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다 팔고 나가기는 어렵다. 조금 이익 실현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크게 아니, 저번처럼 그렇지 않을 것 근데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의도적이라고 저는 물론 이건 잘못된 보도는 정말 나쁜 건데 그걸 빼놓고 보더라도 지금 진짜 단기간에 3조 7천억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던진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진짜 엄청나게 떡락하는 거죠. 떨어진다라는 건데 네. 외국인이 뭐 당연히 항상 이들도 가끔씩 물리긴 하지만 이런 대형주에서는 수급을 이렇게 담을 때 항상 전 이유가 있었던 그런 그 전례가 많았거든요. 네. 거의 열의 9은 이 정도면은 좋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의 삼성전자 말고 네. 하이닉스는 어땠어요? 하이닉스 수급이? 한 살짝 2% 떨어졌죠? 떨어졌어요. 아니 그 말고 수급 외국인과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팔았을걸요? 2,200억 정도 2,200억 팔았어요. 정도? 예. 그러니까 거기 하이닉스는 또 개인이 많이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좀 저는 지수단에서 연속성이 더 갈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내일 한 번 더 가면 2,900이네. 그건 거의 확실해. 삼성이 더 가면. 네, 한 번 더 가면 2,900. 근데 성과급 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삼성은 원래 성과급을 잘 주지 않나요? 잘 주죠. 잘 주죠, 원래는 잘 성과급이 주죠. 메인이지.
그렇죠. 삼성은. 네,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더 준 거예요. 왜 거기에 더 집중을 약간 좀 하시는 거예요? 샥 지나가듯 봤는데 한 75%인가 더 준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본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동안 많이 못 받았지 않나? 그래서 75%의 상승이라는 게 기저효과로 어떤 의미가 있나? 75%. 그러니까 실적이 저의 관점은 그걸 더 많이 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성과급도 올려서 주는 올린다? 얘기가 나온다. 약간 요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게 오늘 또 기사 나온 거는 삼성전자가 HBM 개발팀 조직 개편하면서 신설했다. 이게 또 기분이 좋게 한 것 같아요. 전영현 그 사장님이 회장님이 뭐 오케이. 부회장님이 취임했잖아요. 한 달 됐잖아요. 조직을 대표적으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있었다라고 기사가 또 나왔거든요. 오케이. 그 신임 HBM 개발팀장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뭐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런 분위기도 있겠지. 마지막 질문. 콸콸콸 하기 전에. 네. 콸콸콸 오늘 종목도 되게 재밌기는 해요. 네. 근데 그 전에 마지막 질문. 오늘 상상인에서 나온 SK 하이닉스 35만 원짜리 TP 리포트는 아예 묻힌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타이밍이 조금 거시겠죠. 타이밍이 좀 거시겠어요. 오늘 그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었거든요. 맞아. 근데 그거는 오늘 하이닉스 떨어지는 거를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네.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이런다면 35만 원 TP 보고 충분히 사가지고 한 26만 원 이상도 좀 그거 올려줄 수 있지 그 않을까? 리포트 한번 찾아볼게. 상상이. 그거 산업 리포트로 보셔야 돼요. 영업이익 추정이 올해 하고 2분기는 별로 다 아니까 다 아는 게 아니지. 2분기는 벌써 기대치가 5조 6천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고 느낌상 올해 하고 내년도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는 올해 상상인 증권은 SK 하이닉스 2분기 매출이 16조 7천억, 영업이익은 6조 1천억 원으로 오케이. 내다봤다. 6조 이상 다 불렀는데 6조 이상. 처음으로 6조 이상이 오피셜이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이 5조 8천억 정도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6조 2천억. 네, 그럼 올해 토탈 얼마야? 한 25조? 뭐 안 나왔죠. 네네네. 내년도 토탈 안 나왔죠. 안 근데 나왔어요. 아마 그렇게 했으면 사실은 올해 한 25조, 내년에 한 40조 이상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목표주가 35만 원 했다는 거잖아요. 자, 내후년 거 넘버가 안 꺾인 걸로 진짜 무울하게 봤다면은 35만 원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내후년 거 26년 수치를 내려가면서 불렀다라면 그건 일치가 되지 않은 거고요. 그래서 그 리포트 좀 봐야 되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남양주 불바다님께서 클로징벨에서 설레발 치면 그 다음 날은 폭락 확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것도 인간 지표로 잘 네, 활용을 잘, 네. 맞아요. 예. 사실은 퀀트나 그런 알고리즘 투자 이런 것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쪽에서 설레발 치니까 확률적으로 그 다음날 빠지더라. 그러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그쵸. 변수로 넣어서 활용을 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일찍 콸콸콸 갈까요? 네. 괜찮으세요? 네, 없습니다. 콸콸콸. 오늘 어차피 콸콸콸에서도 두 분이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가보죠.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바카스 신청합니다. 종목은 동진 세미캠, 평단가는 44,450원입니다. 48,000원대에서 절반을 익절하면서 현재 비중은 5%인데요. 기존 반도체 생산이 늘어나면은 소재주가 갈 시점이라 생각을 했는데 주가는 계속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소재주가 갈 시점이 이미 지난 건지 아니면 아직 안 온 건지요. 계속 기다려봐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까지도 가능한지 혹은 시세가 끝났다고 보고 정리를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가가 4만 원이니까 네. 사신 지 얼마 안 됐던지 아니면 완전 옛날에 사셨던지. 옛날에 48,000원대에서 절반 익절하고 아직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오케이. 자, 일단 동진 세미캠 보도록 할게요. 넘겨주세요. 다음 장 보시면은 네. 동진 세미캠은 국내 고객사의 HBM용 CMP 슬러리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CMP 공정은 웨이퍼 방막 표면을 연마해서 단차를 제거하는 평탄화 작업이라고 해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분기 실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점 실적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사실 연간으로 보면은 이번 연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리포트 살펴보면요. 진짜 희한하게 리포트가 안 나와요.
한 2018년, 2022년 요때까지는 좀 투자 의견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독보적인 기술력과 생산력을 기반으로 한 전자재료 선도 기업이다라고 말해놓고 갑자기 리포트가 뚝 끊깁니다. 다음 장 보시면 투자 의견인데 이것도 2022년 한 11월쯤에 나오고 뚝 끊겼어요. 그래서 왜일까? 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네. 그래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실 동진세미캠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4%? 네, 그 이유는 역시나 삼성 관련한 주식이라서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삼성 관련한 뉴스들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봤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일봉을 가지고 왔는데 쭉쭉쭉 떨어져 있긴 하나 주봉, 월봉을 보면은 약간의 반등의 기미도 사실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결론입니다. 팟캐스트 결론. 36,000원 못 지켜내면 동태 세미캠. 동태 세미캠. 아, 동태가 돼버렸어. 동태가 돼버렸어. 아직은 안 됐다. 딱 꽝꽝 얼어가지고 안 움직이는 동태 네. 세미캠. 만약에 못 지키면 완전 동태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36,000원을 지켜야 된다. 동태 세미캠. 네. 동태 세미캠. 알겠습니다. 한때 이게 또 동묘 세미캠이라 그래서 동묘 씨가 언급을 좀 자주 해주셨던 예, 그런 했었죠. 종목인데 일단은 얘네 리포트는 왜 흘러? 아니 네임이 잘 지으셔. 동태 세미캠. 네. 이거 왜 리포트가 안 나와요? 예. 제가 좀 어저께 제가 댓글을 달았는데 네. 힘드니까 다시 그대로 읽겠습니다. 네. 동진의 가장 큰 장점은 기술력이고 가장 큰 단점은 IR 소통 부족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IR 증권사 커버가 없는 것, 목표 주가도 없고 추정 실적도 없음, 기준이 없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진입 시점과 보유 기간에 따라서 어떤 걸 보냐에 따라서 투자가들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리기도 합니다. 이제 소재주죠, 소재주. 네. 소재주 반도체 중심이 하지만 디스플레이도 2차전에 아까 들어가는데 소재주 특성상도 그 걔네 고객들 실제 가동률에 따라서 또 신제품이 품질 받고 콜대관 이런 것도 예측이 어렵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반말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단기 분기 실적이 종목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 변수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되는데 이게 뭐 알려진 게 없으니까 정보, 쑥덕 이런 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아예 그냥 단절돼 버렸네요. 되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럴까?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부담 없는 수준에서 낮을 때 사서 높을 때 팔고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고요. 진짜 롱런을 가져가려면 이 회사를 공부를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도 본부장님은 아세요? 이 회사에 대해서? 저 알죠. 근데 제가 아는 회사를 아는 거하고 네. 이 주식의 그 분기 실적하고 이런 흐름 있잖아요. 네, 네. 이거를 더 빨리 알 방법은 없어요. 저도 주워 듣는 얘기일 뿐이에요. 보통 어디서 나오냐면 이 주식을 많이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 꾼들이 계세요. 그래서 증권가 내에서 리포트가 계속 안 나올 것이고 이게 안 바뀌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저번에 이익 실현을 했다는 건 참 잘하셨고요. 지금 내려간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부터 23년 대비 올해 24년 실적이 그렇게 크게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보통 업계에서는 한 10에서 15%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고요.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470억인데 작년에 1,700억이니까 그 정도 수준 나오면은 그럼 472 곱하기 4개 하면 얼마야? 28. 472, 45, 2천억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1,700보다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에서 15% 올라간다고 보는 게 맞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동이 높아지고 하니까 좋아지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맞죠. 그게 4만 8천 원까지 갔던 주가예요. 그럼 최근에 뭐냐? 아마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실적이 뭔가 안 좋거나 뭔가 준비된 신제품이 뭐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랬다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보기 좋게 또 삼성전자 그거 봐가지고 올라갔잖아요. 이게 좀 고민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실적에 대해서 느낌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분기가 471억인데 보통은 2분기에 신제품 준비나 뭐 이런 게 많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올라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게 550억인지 600억인지 저는 그건 몰라요. 근데 분명히 생각했을 텐데 주가가 내려간 거 보고 거꾸로 추론한다면 아 그렇게 안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누군가 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 분기 470억인데 550억, 600억 생각했는데 뺀 사람들이 그거를 눈치채서 뺐다 그러면은 방법은 하나예요. 아마 신제품 준비 많이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오케이. 신제품을 많이 준비하고 이게 화학 제품이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냐면 투자들하면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반영되냐에 따라 갖고 한 50억 이상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다. 그러면 이제 470억에서 550, 600억 했는데 거기서 50억 이상 빠지면은 조금 생각해서 실망했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그냥 혼자 겐토를 해봅니다. 여기까지 끝. 오케이. 깔끔하게 딱 핵심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IR 소통 부족 이게 핵심적으로 단점이면 지금 유리님도 그렇고 깽감님도 그렇고 네. 그 상장은 그럼 왜 했을까? 주주를 무시하는 회사가 뭔 상장을 했냐? 그러니까 상장할 맞아. 때 처음에는 아 우리 회사 좋으니까 돈 좀 같이 해서 같이 키워 나가 봅시다. 이렇게 PR 했을 거 아니야. 그래놓고 지금은 IR을 안 해? 그냥 회사가 IR을 안 하지는 않고 방문하고 이렇게 리포트를 쓸 정도로 자세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다고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시 보시면은 얼마 전에 기업 IR 설명회를 2달 전에 5월 3일 날 했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리포트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거하고 여러분들한테 모든 사람 오픈되는 거하고 괴리가 여전히 있는 거는 분명하죠. 이거는 단점입니다. 이건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보노님도 코멘트 해주신다면? 네, 뭐 되게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냥 저는 기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월봉을 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거의 조선주를 투자하는 것과 같다라고 일단은 먼저 선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월봉을 보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내가 길게 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5월선이 바뀌는 걸 보려면 5개월의 추이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를 보려면 뭐 저것도 꽤 길게 하셔야 된다는 거에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평단이 지금 거의 동일하잖아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저는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5%지만 하시는 게 이 회사가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주봉과 월봉 그러니까 월봉 얘기가 나왔다는 건 길게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굳이 반도체 지금 만약에 내 삼성전자가 실적 잘 나가면 전공 쪽도 날라갈 텐데 이 종목 말고 뭐 PSK라든지 막 이렇게 막 잘 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원익 IPS라든지 그런 것들을 사는 게 단기 수익은 훨씬 좀 높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 정도는 우리가 하락 기대 수익률, 요거 수익률 자체도 1.23미만 되기 때문에 네. 뭐 워낙 빠르게 정말 보수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는 더 좋은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동진 네. 세미캠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고 동태 세미캠이 되지 않도록. 네. 근데 조롱을 더 세게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네. 민트가 조롱하면 올라가니까. 야, 올라갔으면 좋겠다. 삼성전자를 살려낼 거라고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여기 삼성 짱이라고 했잖아요. 삼성짱. 맞아. 두 번째 JJAN. 네, 산송장. 더블 J. 산송장. 더블 J. 산송장. 좋습니다. 네. 두 분은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제일 좋게 보는 거 딱 섹터만 후공정이나 몰라요. 뭐 이거 후공정이 주도를 시간이 다 했으니까 돼서. 저는 전공정으로 봐야 될 것 전공정. 같아요. 공공정. 아무거나 관계 없어요. 아무거나 내 삼성전자 잘 나오면은 아무거나 관계 없어요. 크게 독립세미캠도 기술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탄력의 지속성 측면에서 모르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내일은 대망의 삼성전자 실적입니다. 몇 네. 시에 나오죠, 이게? 한 8시, 9시 사이 아홉- 나오죠? 장 시작하기 전에 장 나오지 않아요? 전에 나와요. 직전에 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프닝 벨 때 아마 정프로님이 속보를 전해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대된다. 저희가 받아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사실 딱 숫자 나와서 그날 얘기하려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얘기할 게 없더라고요. 아니 심플해요. 영업이익 얼마, 매출 얼마, 영업이익 영업이익 얼마. 얼마. 딱 두 개. 설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 장중에 넘버만. 애널리스트들이 내 휴대폰에 어떤 반도체 뜨고 이걸 나오겠지. 우리 네. 오케이. 크로즈 벨 할 때. 알겠습니다. 차차차님께서 어떤 리딩방보다 민트윤 리딩이 최고인 듯. 파타윤 인베스트먼트. 와. 근데 이게 딱 이렇게 올라갈 때쯤에 사연을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고무님께서 타이밍도 중요하죠. 콸콸콸 한번 탈락하면 또 기회는 없나요? 다시 올려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올려주시면. 여러 번 올려주시면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네, 그리고 시총이 네. 조금 큰 종목들로 올려주시는 게 맞아요. 더 감사합니다. 너무 작은 건 저희가 방송에서 못 다뤄요. 김프로님한테 혼납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뒤에 오는 뉴스룸 팀 오늘도 재밌고 아주 유익한 뉴스들 많이 준비를 해놨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